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강 교수의 간호TV입니다. 시험 얼마 안 남아서 걱정 많으시죠? 이번 시간에는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에 대비하여 적중 예상 문제 2탄 105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5년간 기출문제를 반영하였기 때문에 적중률이 높습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잘 들어요. 출발!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의 합격 기준은 꽈락 40% 이상, 총점 63점 이상일 때 합격입니다.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의 출제 문항 분석입니다. 세부 교과목별로 정해진 문제수가 있으니 파악하시고 공부해주세요. 많이 출제되는 부분을 공부하셔야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5초 뒤에 정답이 공개됩니다. 시간이 부족하신 분들은 화면에 일시 정지 버튼을 눌러놓고 풀어보세요. 틀린 문제는 꼭 화면을 캡처해 두셨다가 오답 노트로 활용해서 공부해 주세요. 문제. 간호조무사가 병원 근무를 위해 건강관리해야 하는 행위 중에서 고쳐야 하는 경우는 1번 감염을 막기 위해 손 씻기를 자주 한다. 2번 교대 근무를 위해 체력을 단련한다. 3번 서서 하는 일이 많으므로 발을 다치지 않도록 편한 신발을 신는다. 4번 손끝을 보호하기 위해 손톱을 길게 기른다. 5번 밤 근무를 연속적으로 하는 경우 주간에는 충분한 수면과 휴식을 취한다. 정답은 4번입니다. 손끝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손톱을 짧게 잘라야 합니다. 문제. 간호조무사가 병원 동료의 업무상 실수를 발견하였을 경우 직업 윤리에 따른 행동으로 옳은 것은 1번. 자신의 업무와 관련이 없으면 신경 쓰지 않는다. 2번. 보호자가 알고 있는지 먼저 확인한 후 결정한다. 3번. 다음 근무자가 문제 해결을 하도록 미룬다. 4번. 동료를 위해 비밀로 한다. 5번. 환자에게 피해가 있는지 확인한다. 정답은 5번 환자에게 피해가 있는지 확인한다입니다. 문제. 물품 관리의 원칙으로 옳은 것은 1번 물품은 근무자 개인의 편의를 고려하여 근무 시에 변경 배치할 수 있다. 2번 유효기간이 많이 남은 물품은 보관장 앞쪽에 배치하여 먼저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3번 정기적으로 물품의 재고를 조사한다. 4번 물품은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게 기준량을 초과하여 재고량을 확보해 둔다. 5번 멸균 포장 상태로 젖은 물품도 멸균된 것으로 간주한다. 정답은 3번 정기적으로 물품의 재고를 조사한다입니다. 자, 그럼 물품 관리의 원칙 추가로 알아볼까요? 1번 물품의 변동사항이 생길 때에는 물품 관리 담당자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2번 유효기간이 많이 남은 물품은 보관장의 뒤쪽으로 배치해야 합니다. 4번 물품은 재고 기준의 적정 재고량을 확보해야 합니다. 5번 멸균 물품은 젖은 경우 오염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문제. 간호기록을 작성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수성펜으로 작성한다. 2번 미래 시제를 사용하여 환자 예후에 대한 예측 내용을 기록한다. 3번 기록이 잘못된 경우에는 수정 테이프를 사용한 후 그 위에 덮어 기록을 한다. 4번 임의의 약어를 사용하여 간략하게 기록한다. 5번 약물 투여 후 즉시 투약 내용을 기록한다. 정답은 5번 약물 투여 후 즉시 투약 내용을 기록한다입니다. 자, 그럼 그 밖에 작성하는 방법 알아볼까요? 1번 지워지지 않는 볼펜으로 기록해야 합니다. 2번 과거 시제와 현재 시제로만 기록해야 합니다. 3번 잘못 작성했을 때에는 한 줄 또는 두 줄로 긋고 에러라고 쓴 다음 정확한 기록을 다시 해야 합니다.
4번 약어를 사용할 경우에는 공식적인 것만 사용해야 합니다. 문제. 심장에서 대동맥을 통해 산소를 운반하는 혈구는 1번 적혈구, 2번 백혈구, 3번 호상구, 4번 혈소판, 5번 단핵구. 정답은요, 1번 적혈구입니다. 백혈구는 식균작용을 하고 혈소판은 응고작용을 합니다. 문제. 흉곽의 앞쪽 정중앙에 있는 한 개의 장방형 평평골로 골수 검사 시 이용되는 부위는 1번 견갑골, 2번 늑골, 3번 쇄골, 4번 흉골, 5번 흉추. 정답은 4번 흉골입니다. 문제. 해열과 통증을 완화하기 위해 처방되는 약물은 1번 니트로글리세린, 2번 헤파린, 3번 디곡신, 4번 인슐린, 5번 아세트아미노펜. 정답은 5번 아세트아미노펜입니다. 자, 그럼 그 밖의 약물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니트로글리세린은 협심증 약입니다. 헤파린은 항응고제이고 디곡신은 강심제이며 인슐린은 혈당 강화제입니다. 문제. 자궁을 수축시키는 약물은 1번 페니실린, 2번 테트라사이클린, 3번 프로세마이드, 4번 벤톨린, 5번 옥시토신. 정답은 5번 옥시토신입니다. 자, 그럼 그 밖의 약물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페니실린과 테트라사이클린은 항생제이고 프로세마이드는 이뇨제이며 벤톨린은 기관지 확장제입니다. 문제. 갑상샘 호르몬을 구성하는 무기질은 1번 마그네슘, 2번 요오드, 3번 염소, 4번 칼슘, 5번 철. 정답은 2번 요오드입니다. 문제. 특별한 영양소의 제한이 없고 음식의 질감과 상관이 없는 시기는 1번 경식, 2번 유동식, 3번 연식, 4번 일반식, 5번 죽. 정답은 4번 일반식입니다. 자, 그럼 그 밖의 식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경식은 씻고 삼키기 편하게 조리된 식사로 다진 식사라고 합니다. 유동식은 영양가가 많이 함유된 농축된 액체 음식으로 수술 후 환자, 삼키기 곤란한 편도 절제 수술 환자, 급성 고열 환자 등에게 좋은 식사입니다. 연식은 소화되기 쉽고 부드럽게 조리한 식사로 강한 향신료와 식이섬유를 제한하며 결체 조직이 적은 식품을 말합니다. 문제. 치주 질환의 3차 예방에 해당하는 것은 1번 양치질 교습, 2번 불량치간 제거, 3번 충치병소의 충전, 4번 불량틀리 제거, 5번 치수병 치료. 정답은 5번 치수병 치료입니다. 자, 그럼 그 밖에 예방활동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1번 양치질 교습은 1차 예방이고 불량치간 제거, 충소병소의 충전, 불량틀리 제거는 2차 예방입니다. 임플란트 수술 후에 주의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피를 빨아서 한두 시간 이상 뱉어낸다. 2번 얼음 찜질을 24시간 동안 하면 붓는 게 훨씬 덜하다. 3번 실수로 2, 3일간은 사우나, 찜질방을 삼가하는 것이 좋다. 4번 자극적인 음식의 섭취를 피하고 수술 후 5일 정도는 우유, 죽, 미음 등의 유동식 위주로 식사하도록 한다. 5번 상하게 수술을 한 경우에는 코피가 나올 수도 있으며 코를 세게 풀거나 잘 때 코를 고는 것을 금한다. 정답은 1번입니다.
임플란트 후에는 피를 빨아서 뱉지 말아야 합니다. 문제. 발침 후 주의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발침 시간에 맞춰 침을 뽑되 발침자가 정확한 발침 대상을 찾아 발침한다. 2번. 머리 정수리 부분부터 발끝 쪽으로 침을 놓은 옆부분을 살짝 눌러가며 하나씩 발침 후 알코올솜으로 닦아준다. 3번. 환자나 보호자에게도 발침 개수를 재확인하는 것이 좋다. 4번. 침은 일반 의료 폐기물 통에 넣는다. 5번. 한의사는 환자에게 시술 후 칠판이나 발침 장부에 호실, 환자명, 발침 시간, 개수를 기록한다. 정답은 4번입니다. 침은 손상성 폐기물 통에 넣어야 합니다. 문제. 추나요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추나요법실의 온도는 32도씨로 한다. 2번. 출혈성 질환이 있으면 적용하면 안 된다. 3번. 시술 전 40분간 달리기를 하게 한다. 4번. 골절 부위는 알코올 스펀지로 닦고 시행한다. 5번. 시술 중 오심과 구토를 호소할 경우 시술 강도를 높인다. 정답은 2번. 출혈성 질환이 있으면 적용하면 안 된다입니다. 자, 그러면 추나요법에 대해 추가로 알아볼까요? 1번. 추나요법실의 온도는 20도씨를 유지합니다. 3번. 환자나 보호자에게 시술 전에 추나의 방법, 효과 등을 설명합니다. 4번. 골절이나 관절 탈구, 염증성 질환, 출혈성 질환이나 내장기의 기질성 병변은 추나 치료를 금해합니다. 5번. 오심, 구토, 어지러움 등의 반응이 나타나면 즉시 치료를 중지하고 환자를 안정시켜야 합니다. 문제. 다음 중 의사소통의 기술로 옳은 것은 대상자가 말한 사건에 동반하는 감정을 강조함, 대상자와의 대화 내용이나 느낌을 다른 말로 바꾸어 말함. 1번 반영, 2번 조언, 3번 거절, 4번 개방적 질문, 5번 폐쇄적 질문. 정답은 1번 반영입니다. 자, 그럼 그 밖에 의사소통 기술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조언은 환자에 대한 충분한 정보나 환자 자신의 해결책 탐색이 없음에도 환자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말함으로써 자신의 권위를 주장하는 것이고, 거절은 의미 있는 사건에 대한 환자의 말에 반응하기보다 주제를 이동하며 환자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민감하지 못한 것을 말합니다. 개방적 질문은 환자의 말문을 열게 하고 환자가 원하는 제목을 선택하여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폐쇄적 질문은 과도한 직접 질문은 환자에게 예, 아니요 등의 단일 반응을 하도록 질문하는 것입니다. 문제. 활동성 폐결핵으로 격리 치료 중의 환자를 위한 간호보조 활동으로 옳은 것은 1번. 항결핵제 복용 중 증상이 없어지면 복용을 중단하도록 한다. 2번. 병실에 들어갈 때에는 N95 마스크를 착용한다. 3번. 환자가 입었던 환의는 소각해야 한다. 4번. 환자 병실은 양압 병실로 입원해야 한다. 5번. 환자가 객혈을 할 때에는 감염 예방을 위해 뱉지 말고 삼키라고 한다. 정답은 2번. 병실에 들어갈 때에는 N95 마스크를 착용한다입니다. 자, 그럼 그 밖에 폐결핵 환자 간호활동 알아볼까요? 1번. 항결핵제는 최소 6개월 이상은 의사가 처방한 기간만큼 증상이 없어도 복용해야 합니다. 3번. 환자의 옷은 소독하면 됩니다. 4번. 환자 병실은 음압 병실로 입원해야 합니다. 5번. 객혈을 할 때 가래를 뱉을 때에는 휴지에 뱉어내도록 합니다. 문제. 갑상샘 항진증 환자를 위한 간호보조 활동은 1번 병실의 음악을 크게 틀어준다. 2번 섬유질이 많은 음식을 먹게 한다. 3번 일주일에 한 번 목욕하게 한다. 4번 다리를 올린 자세를 취하게 한다. 5번 병실을 시원하게 해준다.
정답은 5번 병실을 시원하게 해준다입니다. 자, 그럼 그 밖에 간호보조 활동 알아볼까요? 1번 안정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야 하고 2번 고단백질, 고당질, 다량의 수분, 비타민 B, 복합제 등을 충분하게 섭취해야 합니다. 3번 더위를 잘 참지 못하고 땀이 많으므로 시원한 환경을 제공하고 피부 간호를 제공해야 합니다. 4번 방문객을 통제하여 흥분된 내용의 토론은 금해야 합니다. 문제. 당뇨병 환자의 식이관리를 위한 간호보조 활동은 1번 편의에 따라 식사 시간을 변경하는 것을 허용한다. 2번 섭취량과 측정한 혈당을 기록하게 한다. 3번 고섬유식이 섭취를 제한한다. 4번 단당류의 섭취를 권장한다. 5번 당 지수 100 이상의 식품 섭취를 권장한다. 정답은 2번 섭취량과 측정한 혈당을 기록한다입니다. 자, 그럼 그 밖에 당뇨병 환자 식이관리 알아볼까요? 1번 정해진 시간에 규칙적인 식사를 해야 합니다. 3번 고섬유질 식이를 하여 포만감을 상승시켜야 합니다. 4번 단당류의 섭취는 혈당을 높이므로 저혈당 증상이 나타났을 시에만 섭취합니다. 5번 혈당 지수 GI가 100에 가까울수록 식품 섭취 후 즉시 혈당이 오름을 의미합니다. 문제. 역류성 식도염 환자를 위한 식이교육 내용으로 옳은 것은 1번 식욕 증진을 위해 자극적이고 짠 음식을 섭취한다. 2번 고지방 위주의 음식을 섭취한다. 3번 취침 전에 초콜릿을 섭취한다. 4번 식후 바로 누워서 쉬도록 한다. 5번 식사를 규칙적으로 소량씩 자주 한다. 정답은 5번 식사를 규칙적으로 소량씩 자주 한다입니다. 자, 그럼 그 밖에 역류성 식도염 환자 식이교육 알아볼까요? 양념이 과다한 음식이나 너무 맵거나 짠 음식은 피해야 합니다. 2번 지방질이 많은 음식은 피해야 합니다. 3번 취침 시 침대의 상체 부분을 6에서 8인치 정도 올린 후 잠자리에 드는 것이 좋습니다. 4번 식후에 바로 눕지 않아야 합니다. 문제. 만성 신부전 환자를 위한 식사로 옳은 것은 1번 고단백질식, 2번 저나트륨식, 3번 철분 제한식, 4번 고인산식, 5번 고칼륨식. 정답은 2번 저나트륨식입니다. 만성 신부전 환자 식이는 저나트륨식, 저단백질식, 수분 제한식, 염분 제한식, 저포타슘식, 저인식을 해야 합니다. 문제. 수근관 증후군의 자가진단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이경검사, 2번 안저검사, 3번 알렌검사, 4번 린네검사, 5번 팔렌검사. 정답은 5번 팔렌 검사입니다. 팔렌 검사는 양손을 가슴 앞쪽에 둔 후 손목을 90도로 꺾어 양손 등을 서로 마주댑니다. 이 자세를 40초에서 1분 동안 유지하고 이에 더해 리버스 팔렌 검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팔꿈치를 들어 손바닥을 맞대고 손등을 최대한 굽힌 채로 서로 강하게 밀착시킨 자세를 약 1분 동안 유지합니다. 이 동작 시 손이 저리거나 통증이 느껴지면 손목 터널, 증후군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문제. 중이염으로 수술을 받은 환자가 수술 후 지켜야 할 사항으로 옳은 것은 1번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주의하고 변비를 예방한다. 2번 조기 이상하여 걸어다닌다. 3번 침대 난간은 내려놓는다. 4번 수술 다음날 머리를 감는다. 5번 입을 다물고 재채기를 한다. 정답은 1번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주의하고 변비를 예방한다입니다. 자, 그럼 그 밖에 중이염 수술 환자 간호 알아볼까요? 2번 침대 안정을 24에서 48시간 동안 유지해야 합니다. 3번 낙상할 수 있기 때문에 침대 난간을 올려줘야 하고
4번 귀에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5번 기침, 재채기, 코풀기를 금지해야 합니다. 문제, 임신 2기 여성의 태반 위치를 확인하고자 복부 초음파 검사를 할 때 필요한 간호보조 활동은 1번 검사가 끝날 때까지 소변을 참게 한다. 2번 복부를 베타딘 소독을 한다. 3번 초음파 젤은 차게 준비한다. 4번 절석이 자세를 취하게 한다. 5번 금식 후 병원에 와서 포도당 75g을 섭취하게 한다. 정답은 1번 검사가 끝날 때까지 소변을 참게 한다입니다. 양수가 들어있는 자궁이 장을 압박하여 충분히 초음파의 반사파의 청취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방광 채우기가 꼭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때도 태반의 위치를 조사하고자 하는 경우 방광이 충분히 팽만되어야 합니다. 문제, 다음의 특성을 보이는 단계는 자궁수축 시 아두가 보였다가 진통 소실되었을 경우 질내로 들어가 보이지 않는 배림이 나타난다. 복압을 제공하고 탈수 예방을 위해 정맥을 통한 수분 공급을 한다. 1번 분만 1기, 2번 분만 2기, 3번 분만 3기, 4번 분만 4기, 5번 분만 5기. 정답은 2번 분만 2기입니다. 1번의 분만 1기는 자궁 경관이 10cm 완전 궤대될 때까지이고 분만 3기는 태아 만출기입니다. 분만 4기는 회복기입니다. 문제, 산욕기 회음절개 통증 해소를 위한 간호보조 활동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대야에 2분의 1쯤 물을 담아 대야째 끓여서 그대로 식힌다. 2번 자욕 후에는 소독된 수건으로 물기를 닦고 소독 패드를 대거나 회음료를 쪼인다. 3번 통증 감소를 위해 도넛 모양 쿠션을 사용한다. 4번 24시간이 지나기 전에는 회음부에 냉찜질을 실시한다. 5번 상처 치유 촉진을 위해 케겔 운동을 한다. 정답은 3번입니다. 정맥순환 차단과 통증 증가를 초래하기 때문에 도넛 모양의 부드러운 쿠션의 사용은 피해야 합니다. 문제, 신생아의 출생 시 신장은 51cm, 체중은 3.4kg이었다. 출생 1년 뒤 신장과 체중으로 오른 것은 1번 102cm, 8.5kg, 2번 76.5cm, 8.5kg, 3번 102cm, 10.2kg, 4번 76.5cm, 10.2kg, 5번 127.5cm, 10.2kg. 정답은 4번 76.5cm, 10.2kg입니다. 1년 뒤 신장은 1.5배, 체중은 3배가 됩니다. 문제, 영유아의 대근육 발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4개월에 받쳐주면 앉을 수 있다. 2번 6개월에 혼자 앉을 수 있다. 3번 7개월에 기어다니기 시작한다. 4번 10개월에 혼자서 일어나며 가구를 붙잡고 걷기 시작한다. 5번 18개월에 장난감 등을 끌고 다닐 수 있다. 정답은 3번입니다. 8개월이 되면 기어다니기 시작합니다. 문제, 산모가 결핵에 감염된 경우에 BCG 접종 시기로 옳은 것은 1번 출생 직후, 2번 1개월, 3번 2개월, 4번 4개월, 5번 6개월. 정답은 1번 출생 직후입니다. 결핵 예방접종 시기는 0에서 4주 이내에 접종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이지만 가족이 결핵에 걸렸을 때는 감염될 수 있기 때문에 출생 직후에 해야 합니다. 문제,
3세 유아가 엄마랑 병원에 갔다가 울며 떼를 쓰다가 지쳐 쓰러지고 있을 때 필요한 간호보조 활동은 1번 안아주라고 한다. 2번 화장실에 데려가라고 한다. 3번 배고픈지 확인하라고 한다. 4번 관심을 끌기 위한 것이나 잘 관찰하고 진정될 때까지 무시하고 안전한지 살피라고 한다. 5번 친구들과 놀 수 있게 하라고 한다. 정답은 4번. 관심을 끌기 위한 것이니 잘 관찰하고 진정될 때까지 무시하고 안전한지 살피라고 한다입니다. 문제. 아동이 탈수로 인한 증상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아이가 탈수 상태로 되면 기면 상태가 되고 팔다리가 창백해진다. 2번. 힘없이 울고 갈증이 난다. 3번. 느리고 약한 호흡을 한다. 4번. 천문과 눈 주위가 움푹 들어가고 근육의 탄력성이 적어진다. 5번. 소변이 농축되며 요량이 줄어든다. 정답은 3번입니다. 탈수 증상이 있을 때에는 빠르고 약한 호흡을 쉬게 됩니다. 문제. 노인의 낙상 예방을 위해 일상생활에서 예방 활동으로 옳은 것은 1번 앉고 일어날 때 빠르게 움직인다. 2번 옷을 입고 벗을 때 서서 입고 벗도록 한다. 3번 식사 시 의자는 등받이가 있고 팔걸이는 없는 곳으로 한다. 4번 날씨가 추울 때에는 옷을 많이 입도록 한다. 5번 근력 운동을 위해 무거운 물건을 자주 들도록 한다. 정답은 4번 날씨가 추울 때에는 옷을 많이 입도록 한다입니다. 자, 그러면 그 밖에 낙상 예방을 위한 일상생활 예방 활동 알아볼까요? 1번 앉고 일어날 때 천천히 움직입니다. 2번 옷을 입고 벗을 때 앉아서 갈아입습니다. 3번 식사 시 의자는 등받이가 있고 팔걸이는 있는 것을 사용해야 합니다. 5번 무거운 물건이나 큰 물건을 들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문제. 노인의 수면을 돕기 위한 간호보조 활동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규칙적으로 잠자기 전에 운동을 한다. 2번. 수면을 방해하는 성분이 먹는 약 중에 들어있는지 확인한다. 3번.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기상하고 수면 시간이 부족하더라도 정해진 기상 시간에 일어나게 한다. 4번. 적절한 실내 온도를 유지한다. 5번. 공복감으로 잠이 오지 않을 경우에는 가벼운 간식을 섭취하게 한다. 정답은 1번입니다. 잠자기 전에는 각성될 수 있기 때문에 운동은 피해야 합니다. 문제. 뇌전증 환자가 경련을 할 때 필요한 간호보조 활동으로 옳은 것은 1번. 경련이 멈출 때까지 환자의 팔과 다리를 잡고 있는다. 2번. 환자가 혀를 깨물지 못하도록 입에 서랍자를 넣는다. 3번. 다치지 않게 환자 주변에 위험한 물건을 치운다. 4번. 분비물 제거를 위해 엎드려 눕혀 놓는다. 5번. 경련이 멈출 때까지 마사지 해준다. 정답은 3번 다치지 않게 환자 주변의 위험한 물건을 치운다입니다. 자, 그럼 그 밖에 경련을 할 때 필요한 간호보조 활동 알아볼까요? 1번 경련이 멈출 때까지 환자의 몸을 억제하지 않습니다. 2번 환자의 입안에는 아무것도 넣지 않아야 합니다. 4번 분비물 제거를 위해 고개를 옆으로 돌려서 분비물이 배액되도록 해야 합니다. 5번 경련이 멈출 때까지 마사지하지 않고 경련 양상을 관찰해야 합니다. 문제. 응급처치의 기본 원칙에 따라서 우선적으로 치료해야 하는 응급환자는 1번 쇼크 환자, 2번 동상 환자, 3번 찰가상 환자, 4번 방광염 환자, 5번 우울증 환자. 정답은 1번 쇼크 환자입니다. 응급처치의 기본 원칙에 따라 기도 유지, 지혈, 쇼크 예방, 상처 보호 순으로 응급처치해야 합니다. 문제.
벌초를 갖다가 독사에게 다리를 물렸을 때 응급처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환부의 하부를 압박대로 묶는다. 2번 환부를 심장보다 높게 위치하게 한다. 3번 환부를 부목으로 고정한다. 4번 환부를 얼음찜질로 직접 문질러 준다. 5번 독이 빠져나가도록 수분 섭취를 하도록 격려한다. 정답은요. 3번 환부를 부목으로 고정한다입니다. 자, 그럼 독사에 물렸을 때 응급처치 방법 알아볼까요? 1번 환부의 상부를 넓은 천으로 살며시 묶어야 합니다. 2번 환부를 심장보다 낮게 유지해야 독이 퍼지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4번 독소를 비활성화시키지 못할 뿐 아니라 조직 괴사의 위험성이 높아 얼음 찜질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5번 독이 전신에 퍼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되도록 물을 금해야 합니다. 문제. 보건교육의 내용을 선정하고자 할 경우 고려할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피교육자의 교육 수준, 2번 피교육자의 요구, 3번 피교육자의 사전 경험이나 지식, 4번 피교육자의 흥미 및 관심, 5번 교육자의 교육 수준. 정답은 5번 교육자의 교육 수준입니다. 문제. 동일한 대상을 동일한 방법으로 반복 측정할 때 같은 결과가 나오는 정도를 의미하는 것은 1번 타당도, 2번 신뢰도, 3번 객관도, 4번 실용도, 5번 이해도. 정답은 2번 신뢰도입니다. 자, 그럼 그 밖의 의미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타당도는 평가 도구에 보건교육의 목표나 기준이 얼마나 잘 포함되어 있는지를 측정해내는 정도입니다. 3번의 객관도는 평가자에 의해 결정되는 신뢰도를 의미하며 4번 실용도는 평가 방법이 얼마나 쉽게 적용할 수 있느냐를 하는 정도이고 이해도는 어떤 일이나 현상 따위를 조리 있게 해석하거나 받아들이는 정도입니다. 문제. 한 주제에 대해 의견이 상반된 전문가 4명에서 7명이 다수의 청중 앞에서 사회자의 안내에 따라 토의 진행 후 전문 지식이 없는 청중과 질의응답을 통해 결론을 얻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강의, 2번 집단 토의, 3번 심포지엄, 4번 패널 토의, 5번 세미나. 정답은 4번 패널 토의입니다. 자, 그러면 그 밖에 내용 알아볼까요? 강의는 짧은 시간에 많은 양의 지식 전달을 하는 것이 가능하며 비용과 시간 절약에 장점이 있습니다. 집단 토의는 한 그룹은 10명에서 20명으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사회자 능력에 따라 그 효과가 좌우되며 민주적인 회의 능력을 길러줍니다. 3번 심포지엄은 2명에서 5명의 전문가가 각자의 의견을 1인이 10분에서 15분 정도 발표하며 사회자가 전문 지식이 있는 청중을 공개 토론하는 형식으로 참여시키는 방법입니다. 다양한 지식과 경험을 공유할 수 있고 이때 사회자, 강연자, 청중 모두 전문의로 구성이 됩니다. 세미나는 토의, 연구 및 선정된 문제를 과학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 이용되는 집회 형태로 참가자 모두가 새로운 것을 발견하는 데 중점을 두는 유도 토의입니다. 문제. 신종플루와 같은 감염병을 대규모 국민들에게 빠르게 전달 가능한 교육 매체의 종류로 옳은 것은 1번 TV, 2번 실물, 3번 게시판, 4번 모형, 5번 팜플릿. 정답은 TV입니다.
자, 그러면 교육 매체별 특징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실물은 모든 대상자에게 직접 사용을 시범할 수 있으며 광범위하게 사용이 됩니다. 피교육자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게시판은 특정 메시지를 바로 주목할 수 있습니다. 모형은 실제와 가까운 유사물을 묘사할 수 있으며 인슐린 주사 교육 시 효율적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팜플릿은 선정 광고 내용을 실은 소책자를 말합니다. 문제. 전체 인구수 중에서 현재 특정 건강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의 수와 관련 있는 질병 관련 지표로 옳은 것은 1번 발생률, 2번 유병률, 3번 비례 사망지수, 4번 모성 사망률, 5번 조 사망률. 정답은 2번 유병률입니다. 자, 그럼 그 밖의 지표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1번 발생률은 건강한 전체 인구수 중에서 일정 기간에 특정 질병에 걸린 수입니다. 3번 비례 사망지수는 1년 동안의 총 사망자 수 중에서 같은 해에 일어난 50세 이상 사망자 수입니다. 4번 모성 사망률은 15세에서 49세 가임 여성 수 중에서 같은 해 임신, 출산, 산육으로 인한 모성 사망자 수입니다. 5번 조출생률은 특정 연도의 연항인구 중에서 같은 해의 총 출생아 수입니다. 문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지방보건행정의 일선 조직의 종류로 옳은 것은 1번 보건소, 2번 보건지소, 3번 보건진료소, 4번 보건복지부, 5번 보건의료원. 정답은 1번 보건소입니다. 자, 그럼 그 밖에 일선 조직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보건지소는 보건소의 하부 조직으로 읍면마다 한 개소씩 설치합니다. 보건진료소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해 1981년부터 설치하였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의 건강과 보건, 복지, 사회보장 등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정책 수행 주무부처입니다. 보건의료원은 농촌 지역의 의료 서비스 격차를 줄이기 위하여 보건소의 진료 기능을 강화하는 병원과 보건소를 의미합니다. 문제. 정보의 통제나 간섭을 가급적 극소로 하는 원칙하에 보건의료를 자유기업 정신에 따라 선택의 자유를 부여하고 의료의 질적 수준이 높고 의료인의 재량권을 부여하는 보건의료 전달 체계의 유형으로 옳은 것은 1번 사회보장형, 2번 자유방임형, 3번 사회주의형, 4번 총괄계약형, 5번 인센티브형. 정답은 2번 자유방임형입니다. 자, 그럼 그 밖에 보건의료 전달 체계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사회보장형은 기회균등하고 형평성이 높으며 자원의 효율적 활용 가능한 장점과 관료적 의료의 질적 하락의 단점이 있는 유형입니다. 사회주의형은 의료조직 자체가 조직적 체계적이고 의료 자원의 분포 및 배치가 가장 효율적인데 모든 국민에게 무료로 의료 제공을 하는 장점이 있으며 의료 서비스 수준 및 내용은 빈약한 단점을 갖고 있습니다. 문제. 의료 전달 체계의 구성 요소 중에서 지도력, 의사결정, 규제와 조정과 관련 있는 것으로 옳은 것은 1번 보건의료 자원의 개발, 2번 자원의 조직화, 3번 보건의료 서비스의 제공, 4번 경제적 지원, 5번 보건의료 정책 및 관리. 정답은 5번 보건의료 정책 및 관리입니다. 자, 그러면 그 밖의 의료 전달 체계 구성 요소에 대해 알아볼까요? 보건의료 자원의 개발에는 인력, 시설,
장비와 물자, 지식이 포함되고 자원의 조직화에는 국가보건기관, 건강보험사업, 정부기관, 기타 비정부기관, 민간 부분이 해당됩니다. 보건의료 서비스의 제공에는 의료 전달 체계, 건강증진 질병 예방, 질병 진료, 재활이 포함되고 경제적 지원으로는 공공재원 조달, 고용주, 조직화된 민간기관, 지역사회 기업, 외국 원조, 개인 등이 해당됩니다. 문제. 세계보건기구에서 제시한 1차 보건의료 접근의 필수 요소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접근성, 2번 포괄성, 3번 주민의 참여, 4번 수용 가능성, 5번 지불 부담 능력. 정답은 2번 포괄성입니다. 문제.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로 옳은 것은 1번 사회보험, 2번 공공부조, 3번 의료보장, 4번 국민건강보험, 5번 국민연금. 정답은 2번 공공부조입니다. 자, 그럼 그 밖의 제도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사회보험은 국민의 건강의료를 보장하고 소득보장을 통해 국민의 경제생활을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 의료보장은 개인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건강 문제를 사회적 연대 책임으로 해결하여 사회 구성원 누구나 건강한 삶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궁극적인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은 피보험 대상자 모두에게 필요한 기본적 의료를 적정한 수준까지 보장해 주는 것이고, 국민연금은 국민의 기본적인 최저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일정에게 연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문제. 의료인이 환자를 진료할 때 진찰료, 검사비, 처치비, 약품비, 재료비 등을 각각 따로 가격을 매긴 뒤 합산하여 진료비를 사후에 청구하는 제도로 옳은 것은 1번 행위별 수가제, 2번 인도제, 3번 포괄 수가제, 4번 공급제, 5번 총액 예산제. 정답은 1번 행위별 수가제입니다. 자, 그러면 그 밖의 제도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인도제는 매년 초 주민들로 하여금 자기의 단골 의사를 정하게 하고 병이 나면 반드시 단골 의사를 찾도록 하는 것입니다. 포괄 수가제는 질병군별로 미리 책정된 일정액의 진료비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봉급제는 영국과 같은 국영 의료 체계에 병원급 의료기관의 근무의에게 주로 적용되는 방식입니다. 총액 예산제는 건강보험공단이 지역별 의료단체별로 계약을 맺어 지불 총액을 미리 정한 뒤에 예산 총액 범위 내에서 의사와 약사에게 의료비나 약제비를 지불하는 제도입니다. 문제. 유해 폐기물 수출입과 그 처리를 규제하려는 협약으로 옳은 것은 1번 람사르 협약, 2번 교토 의정서, 3번 바젤 협약, 4번 런던 협약, 5번 몬트리올 의정서. 정답은 3번 바젤 협약입니다. 자, 그러면 그 밖의 협약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람사르 협약은 이란의 람사르에서 습지에 관한 협약입니다. 교토 의정서는 지구 온난화를 일으키는 이산화탄소와 그 외의 가스 배출을 억제하기 위한 실행 계획을 담은 협약입니다. 런던 협약은 해양 환경 중요성, 해양 오염 방지 협약, 해상 투기 금지 등을 담고 있습니다. 몬트리올 의정서는 오존층 파괴 물질인 염화불화 탄소 생산과 사용을 규제하려는 목적으로 제정된 협약입니다. 문제. 고열의 직사광선을 장시간 받아 발생하는 열 중증의 종류로 옳은 것은 1번 열경련, 2번 열피로, 3번 일사병, 4번 열사병, 5번 열중증.
정답은 3번 일사병입니다. 자, 그 밖에 열중증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열경련은 체내 염화 소듐의 감소로 인해 경련이 발생하는 열중증입니다. 열피로는 고온 환경에서의 노동으로 인한 순환기계의 이상과 피부 혈관의 확장을 말합니다. 열사병은 체온 조절 중추인 시상하부의 기능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열중증입니다. 문제 1차 오염물질로 오른 것은 1번 케톤, 2번 오존, 3번 아세트알데하이드, 4번 일산화탄소, 5번 과산화탄소. 정답은 4번 일산화탄소입니다. 그 밖의 물질들은 2차 오염물질에 해당되겠습니다. 문제. 적도 무역풍이 평년보다 강해지면서 서태평양의 해수면과 수온이 평년보다 상승하게 되고 찬 해수의 용승 현상 때문에 적도 태평양에서 저수온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1번 라니냐 현상, 2번 엘니뇨 현상, 3번 열섬 현상, 4번 님비 현상, 5번 인피 현상. 정답은요, 1번 라니냐 현상입니다. 자, 그 밖에 종류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엘니뇨 현상은 열대 태평양 적도 부근에서 남미 해안으로부터 중태평양에 이르는 넓은 범위에서 무역풍과 상호작용하여 해수면 온도가 높아지는 현상입니다. 열섬 현상은 도시 공기의 오염으로 인해 도심의 온도가 변두리보다 약 5도씨 정도 높게 되며 먼지 지붕을 형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님비 현상은 산업 폐기물, 쓰레기 등의 처리 시설 필요성은 찬성하지만 시설물이 들어서는 데는 강력히 반대하는 것입니다. 인피 현상은 자기 구역 내에 오락시설을 비롯하여 여러 측면에서 유익한 시설의 설치를 바라는 현상입니다. 문제. 병원체가 숙주에 침입하여 알맞은 기관에 자리잡고 증식하는 능력은 1번 감염력, 2번 병원력, 3번 동력, 4번 면역력, 5번 대응력. 정답은 1번 감염력입니다. 자, 그럼 그 밖에 개념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병원력은 병원체가 숙주에서 현성 감염을 일으키는 능력입니다. 동력은 심각한 증상이나 장애를 일으키는 능력입니다. 면역력은 외부에서 들어온 병원체에 저항하는 능력입니다. 문제. 회복기 혈청, 면역 혈청, 감마 글로불린, 항독소 등의 항체를 사람 또는 동물에게서 얻어 주사하는 것은 1번 선천 면역, 2번 자연 능동 면역, 3번 인공 능동 면역, 4번 자연 수동 면역, 5번 인공 수동 면역. 정답은 5번 인공 수동 면역입니다. 자, 그 밖에 면역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1번 선천 면역은 어떠한 면역에도 일체 접촉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체내에 자연적으로 형성된 면역입니다. 자연 능동 면역은 감염병에 전염되어 생기는 면역으로 홍역을 앓은 후 얻게 되는 면역입니다. 인공 능동 면역은 인공적으로 항원, 즉 예방접종을 투여해서 면역체를 얻는 방법입니다. 자연 수동 면역은 태아가 모체의 태반을 통해 항체를 받거나 생후에 모유에서 항체를 받는 방법입니다. 문제. 국가 예방접종 중에서 2개월에 첫 시작하는 예방접종은 1번 비형간염, 2번 폴리오, 3번 BCG, 4번 일본 내염, 5번 수두. 정답은 2번 폴리오입니다. 폴리오는 소아마비 예방접종으로 2, 4, 6개월에 예방접종을 하게 됩니다. 나머지 예방접종의 접종 방법은 제시된 표를 참고해 주세요. 문제.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고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으로 옳은 것은 1번 패스트, 2번 디프테리아, 3번 A형 간염, 4번 매독, 5번 인플루엔자. 정답은 3번 A형 간염입니다.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은 2급 감염병에 대한 설명으로 패스트와 디프테리아는 1급 감염병이고 매독은 3급, 인플루엔자는 4급 감염병에 해당되겠습니다. 만성질환의 일반적 특성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원인의 다양성, 2번 진행의 단계성, 3번 질병의 동시 존재성, 4번 개별적 다양성, 5번 기능의 장애성. 정답은 2번입니다. 만성질환은 진행의 장기성을 갖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문제. 암관리법상 만 20세 이상의 여성이 검진 대상이 되는 암 검진의 종류는 1번 위암, 2번 간암, 3번 폐암, 4번 유방암, 5번 자궁경부암. 정답은 5번 자궁경부암입니다. 암 검진 대상과 연령, 방법에 대한 것이 최근 시험 문제가 잘 출제되고 있습니다. 지금 표를 보시고 암기해 주세요. 문제. 0에서 14세 인구가 65세 이상 인구의 2배에 미치지 못하는 인구 피라미드의 유형은 1번 종형, 2번 피라미드형, 3번 항아리형, 4번 별형, 5번 표주박형. 정답은 3번 항아리형입니다. 자, 그럼 그 밖의 유형별 특징을 알아보면 종형은 0에서 14세 인구가 65세 이상 인구의 2배이며 피라미드형은 2배를 넘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문제. 어느 일정 기간 내에 인구 변동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출생률, 2번 전입 전출률, 3번 혼인율, 4번 성별, 5번 사망률. 정답은 4번 성별입니다. 어느 일정 기간 내에 인구 변동 사항은 인구 동태에 해당하는 것으로 출생률, 전입 전출률, 혼인율, 사망률은 인구 동태에 해당이 되고 성별, 인구 변화는 인구 정태에 해당되겠습니다. 문제. 임신 24주인 임신부의 다음에 정기적인 산정 관리로 옳은 것은 1번 26주, 2번 28주, 3번 30주, 4번 32주, 5번 34주. 정답은 2번 28주입니다. 임신 첫 7개월까지는 4주에 1회, 임신 8에서 9개월에는 2주에 1회, 임신 마지막 달에는 일주일에 1회 산정 관리를 받아야 합니다. 문제. 모성 사망비 공식의 분모에 해당하는 것으로 옳은 것은 1번 당해 연도의 15세에서 49세 가임기 여성 수, 2번 특정 연도의 총 출생아 수, 3번 당해 연도의 총 사망자 수, 4번 당해 연도의 15세에서 54세 가임기 여성 수, 5번 특정 연도의 총 사망자 수. 정답은 2번 특정 연도의 총 출생아 수입니다. 공식을 살펴보면 특정 연도의 총 출생아 수, 즉 연간 총 출생아 수 분의 연간 임신, 분만, 산후기에 의한 모성 사망자 수 곱하기 10만입니다. 문제. 예방접종 전에 주의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접종 전날 목욕시킨다. 2번 모자보건 수첩을 갖고 건강 상태가 좋은 오후 중에 접종한다. 3번 청결한 의복을 입혀서 데리고 온다. 4번 예방접종을 하지 않을 어린이는 함께 데려가지 않는다.
5번 어린이의 건강 상태를 잘 아는 보호자가 데리고 온다. 정답은 2번 모자보건 수첩을 갖고 건강 상태가 좋은 오후 중에 접종한다 입니다. 예방접종은 오전 중에 접종해야 합니다. 문제. 자신의 결점이나 받아들일 수 없는 행동에 대한 책임을 남에게 되돌리는 것은 1번 부정, 2번 억압, 3번 억제, 4번 반동 형성, 5번 투사. 정답은 5번 투사입니다. 자, 그러면 그 밖에 방어 기제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부정은 현실적 존재를 무의식적으로 거부함으로써 현실을 차단하는 것입니다. 억압은 어떤 것을 담당하기 어려워서 생각, 욕망 등을 의식 속으로 떠오르지 못하도록 눌러 넣어 버리는 것입니다. 억제는 화가 난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굳이 표현할 필요가 없다고 하고 화를 잘 참아내는 것입니다. 반동 형성은 생각이 곤란스러워서 그 생각이나 행동과 반대되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문제. 정신건강의 2차 예방의 종류는 1번 직장인 스트레스 대처 프로그램, 2번 정신질환의 원인 및 치료에 대한 교육 실시, 3번 사회 적응을 위한 각종 훈련 실시, 4번 알코올 중독자의 사회복귀 프로그램, 5번 치매 선별 검사. 정답은 5번 치매 선별 검사입니다. 1번, 2번은 1차 예방에 해당이 되고 3번, 4번은 3차 예방에 해당되겠습니다. 문제. 가정 방문에 우선순위로 옳게 나열된 것은 1번 신생아, 임산부, 학년 전 아동, 성병 환자 코로나19, 2번 성병 환자 신생아, 임산부, 학년 전 아동 코로나19, 3번 임산부 신생아, 학년 전 아동, 성병 환자 코로나19, 4번 성병 환자 코로나19, 신생아, 임산부, 학년 전 아동, 5번 코로나19 성병 환자, 신생아, 임산부, 학년 전 아동. 정답은 1번 신생아, 임산부, 학년정 아동, 성병 환자 코로나19입니다. 가정방문을 할 때에는 감염 위험성이 있는 사람은 뒤로, 그리고 예방 접종을 하지 않아서 면역력이 약해져 있는 사람은 우선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문제.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 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 기능의 유지 및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하는 재가급여의 종류는 1번 방문요양, 2번 방문목욕, 3번 방문간호, 4번 주야간보호, 5번 단기보호. 정답은요, 4번 주야간 보호입니다. 옆에 제시된 표에 재가급여의 종류별 내용 추가하였으니 암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 의료인은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몇 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 상황 등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하는가? 1번 1년, 2번 2년, 3번 3년, 4번 4년, 5번 5년. 정답은 3번 3년입니다. 문제. 예방접종을 공고하고자 할 경우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예방접종의 일시, 2번 예방접종의 장소, 3번 예방접종의 종류, 4번 예방접종을 받을 사람의 범위, 5번 예방접종의 부작용. 정답은 5번 예방접종의 부작용입니다. 문제.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는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종류는 1번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2번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3번 정신건강복지센터, 4번 정신증진복지센터, 5번 광역정신복지센터.
정답은 1번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입니다.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는 시도지사가, 정신건강복지센터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설치 및 운영할 수 있습니다. 문제. 결핵 환자 업무 종사의 일시 제한을 명할 수 없는 대상으로 옳은 것은 1번 특별자치시장, 2번 특별자치도지사, 3번 시장, 4번 군수, 5번 대통령. 정답은 5번 대통령입니다. 문제. 체열 금지 대상자로 옳은 것은 1번 신부전 등 신장 질환자, 2번 아스피린을 투여받은 후 3일이 경과한 자, 3번 이완기 혈압이 95mmHg인 자, 4번 아시트레틴 성분의 약물을 투여받고 3년이 경과한 자, 5번 B형 간염 면역 글로불린을 투여받고 1년이 경과한 자. 정답은요. 1번 신부전 등 신장 질환자입니다. 문제. 병원 화재 시 대피 요령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병원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그 사실을 알린 후 화재실의 환자를 우선적으로 대피시킨다. 2번 중증 환자, 경증 환자, 거동 가능 환자, 내연계, 직원 순으로 대피한다. 3번 피난 유도반은 출입문 및 비상구의 개방 여부를 확인한다. 4번 화재 시 엘리베이터는 연기로 인한 질식의 우려로 탑승 금지한다. 5번 밖으로 나온 경우에는 절대로 건물 안으로 들어가지 않는다. 정답은 2번 중증 환자, 경증 환자, 거동 가능 환자, 내연계 직원 순으로 대피한다입니다. 올바른 순서를 살펴보면 내연계, 거동 가능 환자, 경증 환자, 중증 환자, 직원 순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문제. 3세 미만 아이의 고막 체온 측정 시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후상방, 2번 전상방, 3번 후하방, 4번 전하방, 5번 전후방. 정답은 3번 후하방입니다. 성인은 후상방으로 측정하면 되겠습니다. 문제. 표준 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병원 감염 중에서 가장 흔한 형태는 혈액 감염이다. 2번 말초혈관 도가는 하지보다는 상지에, 손등보다는 손목이나 상완에 삽입한다. 3번 드레싱 카트는 환자 방안까지 가지고 간다. 4번 질병이나 감염 상태와는 관계없이 병원에 입원한 모든 대상자에게 적용되는 감염 관리의 기본 원칙을 의미한다. 5번 소독제 사용 시 멸균 겸자의 끝은 허리 이상으로 유지한다. 정답은 4번 질병이나 감염 상태와는 관계없이 병원에 입원한 모든 대상자에게 적용되는 감염관리의 기본 원칙을 표준주의라고 합니다. 자, 그럼 그 밖에 표준주의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1번 병원 감염 중에서 가장 흔한 형태는 요도 감염입니다. 2번 말초혈관 도가는 하지보다는 상지에, 손목이나 상완보다는 손등에 삽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3번 드레싱 카트는 환자 방안까지 가져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5번 소독제 사용 시 멸균 겸자의 끝은 낮게 유지해야 합니다. 문제. 에틸렌 옥사이드 가스 멸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감염병 환자의 식기소독에 적합하다. 2번 가격이 비싸고 멸균 시간이 길며 충분한 통기 후에 사용해야 한다. 3번 화학적 멸균 방법으로서 높은 온도에서 멸균하기 때문에 열 멸균이라고도 한다. 4번 기구, 방포, 직물 등 열과 습기에 강한 물품 멸균에 사용된다. 5번
고온으로 인한 파괴 효과를 이용한 오븐 형태의 멸균이다. 정답은 2번. 가격이 비싸고 멸균 시간이 길며 충분한 통기 후에 사용해야 한다입니다. 자, 그러면 그 밖의 내용 알아볼까요? 1번. 감염병 환자의 식기 소독에는 자비 소독이 적절합니다. 3번. 화학적 멸균 방법으로서 낮은 온도에서 하기 때문에 냉멸균이라고 합니다. 4번. 고열이나 습도에 민감하고 예리한 기구, 내시경, 플라스틱, 고무 제품 멸균에 적합합니다. 5번. 고온으로 인한 파괴 효과를 이용한 오븐 형태의 멸균은 건염 멸균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문제. 소독 및 멸균과 관련된 용어 정의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소독은 세균의 포자는 사멸시키지 못한다. 2번. 멸균은 포자를 포함한 모든 미생물을 전부 사멸한다. 3번. 정균은 세균의 성장, 번식을 억제하는 것이다. 4번. 면역은 미생물의 침입에 대한 인체의 저항력이다. 5번. 살균은 세균의 생활 환경이나 서식을 불리하게 하여 유해한 미생물의 증식이나 발육을 저지하는 것이다. 정답은요. 5번. 살균은 세균을 죽이는 것이고 5번에서 설명하고 있는 세균의 생활 환경이나 서식을 불리하게 하여 유해한 미생물의 증식이나 발육을 저지하는 것은 방부제에 대한 설명입니다. 문제. 소독용액 따르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소독용액은 항상 열어놓는다. 2번. 뚜껑을 열어서 멸균된 내면이 아래로 향하게 잡는다. 3번. 표지가 붙은 쪽을 아래로 가게 하여 병을 잡은 후 용액을 조금 따라 버린 후 쓴다. 4번. 뚜껑이 열린 소독위로 물건을 주고받는다. 5번. 용액병에 병을 개봉한 날짜와 시간은 적어두지 않아도 된다. 정답은 2번. 뚜껑을 열어서 멸균된 내면이 아래로 향하게 잡는다입니다. 자, 그럼 그 밖의 내용 알아볼까요? 1번. 소독 용액의 뚜껑은 필요할 때에만 열고 가능한 한 빨리 닫아야 합니다. 3번. 표지가 붙은 쪽을 위로 가게 하여 병을 잡은 후 용액을 조금 따라 버린 후 써야 합니다. 4번. 뚜껑이 열린 소독위로 물건을 건네지 않아야 합니다. 5번. 용액병에 병을 개봉한 날짜와 시간은 적어둬야 합니다. 문제. 환자의 상태를 진단하고 확인하기 위해 여러 가지 검사를 하는데 금식을 요하는 것으로 옳은 것은 1번 골 밀도 검사, 2번 복수천자, 3번 폐기능 검사, 4번 간 기능 검사, 5번 심전도. 정답은 4번 간 기능 검사입니다. 자, 그러면 금식을 요하는 검사의 종류 추가로 알아볼까요? 위 내시경술, 기관지 내시경술, 정맥 신호 조형 사진, 상부 이상간 조형술, 공복 혈당, 대장 내시경술, 기초 신진 대사율 측정 시에 필요합니다. 문제. 혈액 검사 시 채취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검사의 종류에 따라 보통 8시간 이상 금식이 필요하다. 2번. 검사의 종목이 많을수록 많은 양의 혈액이 필요하다. 3번. 체열량이 모자라면 다시 더 체열 후 시험관에 넣는다. 4번. 채취한 검사물은 바로 검사실로 보낸다. 5번. 전체 혈구 계산 12시 검사의 경우 EDTA가 섞인 시험관을 사용하여 혈액이 응고되지 않도록 한다. 정답은 3번. 체열량이 모자라면 다시 더 체열 후 시험관에 넣는다입니다. 자, 그럼 올바른 답을 알아볼까요? 다시 더 체열하여 다른 시험관에 받아야 합니다. 그 이유는 그 시험관에 다시 넣으면 용혈, 즉 세포가 깨지기 때문입니다. 문제. 흉광천자 시 자세로 옳은 것은 1번 옆으로 눕는다. 2번 엎드려 눕는다. 3번 쇼크 자세로 눕는다. 4번 천자측 상지를 머리 위로 올리게 한다. 5번 의자 등받이 쪽에 등을 대고 앉는다.
정답은 4번. 천자측 상지를 머리 위로 올리게 한다입니다. 그 밖에도 의자 등받이 쪽을 안으며 걸쳐 앉게 한 뒤 베개를 받치고 팔짱을 낀 채 몸을 앞쪽으로 기울이게 해야 합니다. 문제. 자기 공명 영상 검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검사 전 금식을 해야 된다. 2번 소음을 차단하기 위해 헤드폰을 착용시킨다. 3번 안정된 마음으로 가만히 누워 있어야 하고 움직이면 안 된다. 4번 검사 시간은 약 20분에서 40분 정도이다. 5번 촬영 동안 진정제가 투여되었다면 당일 운전을 피하는 것이 좋다. 정답은요. 1번 검사 전 금식을 해야 한다입니다. MRI 검사는 금식을 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문제. 침대 목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병실 온도는 22에서 23도씨가량이 좋으며 창문을 닫아 통풍을 차단한다. 2번 43에서 46도씨의 물이 대야의 3분의 1에서 2분의 1 정도 되도록 한다. 3번 눈곱이 낀 쪽부터 닦아낸다. 4번 배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배꼽을 중심으로 시계 방향에 따라 마사지 하듯 씻어준다. 5번 발톱을 자를 때는 일자로, 손톱을 자를 때는 둥글게 깎도록 한다. 정답은 3번 눈곱이 낀 쪽부터 닦아낸다입니다. 원래는 눈곱이 끼지 않은 쪽부터 닦아줘야 합니다. 문제. 틀니간호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치약과 칫솔을 사용해서 닦는다. 2번 닦는 동안 싱크대와 세면대에 수건을 깔아 놓는다. 3번 틀니를 보관할 때에는 불투명한 컵에 보관한다. 4번 틀니는 따뜻한 물로 닦아준다. 5번 틀니를 간호사가 끼워준다. 정답은 2번 닦는 동안 싱크대나 세면대에 수건을 깔아 놓는다입니다. 자, 그러면 그 밖에 틀니 간호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1번 세정제와 칫솔을 사용해서 닦아야 합니다. 3번 틀니를 보관할 때에는 투명한 컵에 보관해야 합니다. 4번 틀니는 찬물로 닦아줘야 합니다. 5번 가능하면 환자 스스로 틀니를 끼게 하고 필요하면 도와줘야 합니다. 문제. 비위관 영양시 옳지 않은 것은 1번 흡인한 내용물이 50ml 이상 나왔을 때에는 영양액 주입을 연기한다. 2번 처방된 유동식은 체온보다 약간 높거나 실온 정도의 유동식을 천천히 주입한다. 3번 위에서 30에서 50cm 정도의 높이에 영양백이 위치하도록 한다. 4번 물과 영양액을 주입하는 사이에 공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한다. 5번 위관 영양 시 물을 넣는 이유는 개방성을 유지하기 위함이다. 정답은 1번입니다. 자, 그럼 옳은 설명을 알아볼까요? 흡인한 내용물이 100ml 이상 나왔을 때 영양액 주입을 연기해야 합니다. 문제. 장내가스 배출과 복부 팽창을 경감하기 위해 시행하는 관장의 종류로 옳은 것은 1번 윤활관장, 2번 고풍관장, 3번 수령관장, 4번 정체관장, 5번 배변관장. 정답은 2번 구풍간장입니다. 자, 그럼 그 밖의 간장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1번 윤활간장은 오일을 주입하여 변을 부드럽게 배출하기 위한 간장입니다. 3번 수령간장은 조직을 수축시켜 지혈하기 위한 간장입니다. 4번 정체간장은 간장액이나 치료적 약물을 장내에 오랫동안 보유하게 하기 위한 간장입니다. 5번 배변관장은 연동운동을 촉진하여 배변을 유도하기 위한 관장입니다. 문제. 환자가 소변을 보지 못하는 경우 자연 배뇨를 유도하는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물 흐르는 소리를 들려주거나 방광 부위를 가볍게 눌러준다. 2번, 따뜻한 변기를 둔부 밑에 받치고 따뜻한 물을 조금씩 회음부에 부어내린다. 3번, 소변 보는 자세를 침대에서 취해준다. 4번, 구강으로 수분 섭취를 격려한다. 5번, 하복부에 더운 물주머니를 적용한다. 정답은요, 4번 구강으로 수분 섭취를 격려한다입니다. 자, 옳은 답은 의사 허락이 있다면 구강으로 수분 섭취를 격려할 수 있습니다. 문제. 복부검사, 질검사, 여자의 인공도뇨 시, 회음부 연료법 시 적절한 자세로 옳은 것은 1번 배행 Y, 2번 파울러 자세, 3번 골반 내진 자세, 4번 무릎 가슴 자세, 5번 심즈 자세. 정답은 1번 배행 Y입니다. 자, 그럼 그 밖에 체위별 목적 알아볼까요? 2번 팔러 자세는 호흡곤란 환자 심장 수술 후의 자세입니다. 3번 골반 내진 자세는 회음부 질 등의 생식기와 방광 검사 시 자세입니다. 4번 무릎 가슴 자세는 자궁 내 태아 위치 교정, 자궁 혹을 예방하는 운동, 대장 검사 시 자세입니다. 5번 심즈 자세는 관장이나 항문 검사 시 자세입니다. 문제. 관절이 움직여서 근육의 길이는 변하지만 근육에 걸리는 힘은 변하지 않는 운동으로 옳은 것은 1번 능동운동, 2번 수동운동, 3번 등장성 운동, 4번 등척성 운동, 5번 근력운동. 정답은 3번 등장성 운동입니다. 자, 그럼 그 밖의 운동의 목적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1번 능동운동은 환자가 스스로 근육을 수축하여 관절의 가동성을 도모하는 것이고 2번 수동운동은 환자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경우 수동적으로 운동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4번 등척성 운동은 관절을 움직이지 않고 특정 근육을 강화시키는 운동이며 5번 근력 운동은 근육의 힘을 기르기 위해 하는 운동입니다. 문제. 목발을 이용하여 보행을 하는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목발의 아래쪽 부분을 앞으로 약 15cm, 옆으로는 약 15cm 위치에 놓아야 합니다. 2번 목발의 높이는 겨드랑이와 목발의 패드 사이에 손가락 두세 마디가 들어갈 정도가 적합하다. 3번 발은 팔꿈치를 2~30도 정도 굽힌 상태로 조절한다. 4번 겨드랑이에 몸무게를 지탱한다. 5번 목발 끝부분에 미끄럼 방지용 고무를 자주 점검한다. 정답은 4번 겨드랑이에 몸무게를 지탱한다입니다. 목발은 손목이나 손바닥으로 몸무게를 지탱해야 합니다. 문제. 왼쪽 편마비인 환자의 단추 없는 상의 입히는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상의의 한쪽 소매 끝에서 옆구리선까지 모아 손목에 걸어둔다. 2번 환자의 왼쪽 손을 모아 잡아 대상자의 마비된 쪽 손부터 상의를 입힌다. 3번 상의의 머리 부분을 크게 벌려 입기에 편리하도록 하여 입힌다. 4번 간호조무사는 남은 한쪽 소매를 건강한 쪽 어깨 위에 놓고 옷소매 끈에 손을 넣어 겨드랑, 허리 부분까지 손이 나오도록 한다. 5번 옷을 벗을 때는 왼쪽부터 벗는다. 정답은 5번 옷을 벗을 때는 왼쪽부터 벗는다입니다. 자, 그럼 옳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옷을 벗을 때에는 건강한 쪽부터인 오른쪽부터 벗어야 하고 옷을 입을 때에는 불편한 쪽부터, 즉 왼쪽부터 입어야 합니다. 문제. 영아나 어린 아이에게 주로 적용되며
수술 상처나 피부 병변을 긁지 못하도록 팔꿈치를 구부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대의 종류로 옳은 것은 1번 팔꿈치 보호대, 2번 재킷 보호대, 3번 손목 보호대, 4번 장갑 보호대, 5번 혼입을 보호대. 정답은요, 1번 팔꿈치 보호대입니다. 자, 그럼 그 밖에 보호대의 종류별 목적 알아볼까요? 2번 재킷 보호대는 진압력이 상실된 혼돈 환자에게 사용하여 낙상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3번 손목 보호대는 천으로 만들어 손과 발의 움직임을 제한하기 위함입니다. 4번 장갑 보호대는 주사바늘이나 삽입한 관 제거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4번 혼입을 보호대는 영아가 몹시 움직여서 치료에 방해되게 될 때 이용되는 혼입을입니다. 문제. 얼음 주머니의 사용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출혈 시 혈관 수축을 돕기 위함이다. 2번 얼음을 덩어리째로 사용한다. 3번 얼음 주머니에 얼음을 2분의 1에서 3분의 1 정도 넣고 찬물을 부은 후 마개를 꼭 잠근다. 4번 얼음 주머니가 새는지 확인한 후 마른 수건으로 닦는다. 5번 직접 피부에 닿지 않도록 천으로 만든 커버에 넣는다. 정답은 2번 얼음을 덩어리째로 사용한다입니다. 정답은 잘게 깬 얼음을 물에 씻어 모난 부분을 원만하게 한 다음 사용해야 합니다. 문제. 배설량 측정 시 배설량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옳은 것은 1번 가글액, 2번 소변, 3번 설사, 4번 젖은 드레싱, 5번 심한 발한. 정답은 1번 가글액입니다. 그 밖에 배설량이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는 정상 대변이나 정상 호흡 시 수분 소실량, 발한 등이 해당되겠습니다. 문제. 산소를 투여받고 있는 대상자가 말하고 먹을 수 있는 산소 투여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산소 마스크, 2번 비강 카테터, 3번 비강 캐뉼라, 4번 벤츄리 마스크, 5번 비제움 마스크. 정답은 3번 비강 캐뉼라입니다. 자, 그럼 그 밖의 산소 투여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1번 산소 마스크는 고농도의 산소 공급이 가능하며 코와 입 주변 피부 자극 가능성이 있습니다. 2번 비강 카테터는 비공을 자극하고 삽입할 때 불편하여 저농도의 산소 투여 방법으로 사용되고 있고 자주 사용되지 않는 방법입니다. 4번 벤츄리 마스크는 정확한 FiO2를 유지하는 것이 가능하며 코와 입 주변 피부 자극 가능성이 있습니다. 5번 비제온 마스크는 역시나 코와 입 주변 피부 자극 가능성이 있으며 대상자가 마시는 공기 중의 산소의 농도인 FiO2가 가장 높게 제공되는 방법입니다. 문제. 기관 절개근 관리 및 흡인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Y관에서 엄지손가락을 떼어 압력이 걸리지 않게 한 상태로 흡인한다. 2번 흡인압이 걸리면 부드럽게 카테터를 돌리면서 분비물을 흡인한다. 3번 1회 흡인 시간은 20초 정도 흡인을 하고 카테터를 제거한다. 4번 총 5분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5번 기관 절개관이 빠져 있는 것을 발견했을 때 간호조무사는 의사가 올 때까지 멸균된 겸자로 기관 절개 부위를 벌리고 있어야 한다. 정답은 3번 1회 흡인 시간은 20 정도 흡인을 하고 카테터를 제거한다입니다. 올바른 방법은 1회 흡인 시간은 10초 정도로 흡인을 해야 합니다. 문제. 상처 소독의 원칙으로 옳은 것은 1번 상처 소독 시 소독솜은 1회만 사용해야 한다. 2번 가장 오염이 심한 쪽에서 오염이 안 된 부위 쪽으로 닦는다.
3번 깨끗한 상처를 소독할 때에는 상처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원으로 그리면서 닦아준다. 4번 소독된 바셀린 꺼즈를 만들 때는 고압증기 멸균을 한다. 5번 수술 부위를 방부 용액이 묻은 꺼즈로 닦아낼 때는 주위 피부 쪽부터 시작하여 상처 부위 쪽으로 닦아낸다. 정답은요. 1번 상처 소독 시 소독솜은 1회만 사용해야 한다입니다. 자, 그럼 그 밖에 상처 소독의 원칙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2번 가장 오염이 안 된 부위에서 심한 쪽으로, 위에서 아래로, 중심에서 가장자리로 닦아야 합니다. 3번 깨끗한 상처를 소독할 때에는 상처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원을 그리면서 닦아줘야 합니다. 4번 소독된 바셀린 꺼즈를 만들 때는 건열 멸균법을 이용해야 합니다. 5번 수술 부위를 방부 용액이 묻은 꺼즈로 닦아낼 때는 상처부터 시작하여 주위 피부 쪽으로 닦아내야 합니다. 문제. 환자가 앙와의 자세를 유지할 때 욕창 호발 부위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후두골, 2번 견갑골, 3번 흉골, 4번 팔꿈치, 5번 발꿈치. 정답은 3번 흉골입니다. 흉골은 복 Y시 욕창 호발 부위가 되겠습니다. 문제. 붕대를 감을 때의 주의점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약간 관절을 구부린 상태의 정상 체위를 유지하도록 붕대를 감는다. 2번 붕대를 감을 부위 중 말단 부위 색깔을 관찰하기 위해 노출시킨다. 3번 피부가 맞닿은 부위에 마찰로 인한 피부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붕대 감은 쪽 피부에 솜이나 거즈를 대어준다. 4번 배액이 있는 상처 위에 적용할 붕대는 마르면서 수축되어 허혈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느슨하게 감아준다. 5번 상처 위에서는 붕대를 시작하거나 끝내지 않도록 한다. 정답은 3번. 피부가 맞닿은 부위의 마찰로 인한 피부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붕대 감은 쪽 피부에 솜이나 꺼즈를 대어준다입니다. 올바른 방법은 감은 반대편 피부에 솜을 대어줘야 합니다. 문제. 견인 환자 간호시 주의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환자는 앙와이로 눕히고 손상 부위에 불필요한 긴장이 가지 않도록 적절한 체위를 유지한다. 2번 골절 환자의 경우 과도한 견인은 뼈가 붙지 않으므로 상간다. 3번 모든 견인줄의 매듭이 안전한지 살펴본다. 4번 화장실에 갈 때는 추를 잠시 내려놓는다. 5번 추가 바닥에 닿아 있지 않은지 확인한다. 정답은 4번 화장실에 갈 때는 추를 잠시 내려놓는다입니다. 견인장치의 추는 의사의 명령이 있을 때까지는 제거해서는 안 됩니다. 문제. 수술 전 환자 교육을 하는 이유로 가장 옳은 것은 1번 수술 후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해서, 2번 수술 후 배변을 하기 위해서, 3번 수술 후 배뇨를 하기 위해서, 4번 수술 후 영양을 하기 위해서, 5번 수술 후 검사를 하기 위해서. 정답은 1번 수술 후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해서입니다. 문제. 상모시 유의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대개 수술 전날 밤에 한다. 2번 소독을 완전히 하여 수술 시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이다. 3번 피부 준비 부위는 수술 부위보다 넓고 길게 잡아야 한다. 4번 면도기는 30에서 45도 각도로 피부에 대고 한다. 5번
털이 난 반대 방향으로 민다. 정답은요. 5번 털이 난 반대 방향으로 민다입니다. 올바른 방법은 털이 난 방향으로 밀어줘야 합니다. 문제. 시각 장애 환자와 대화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어깨를 두드리거나 눈짓으로 신호를 주면서 이야기를 시작한다. 2번 환자를 중심으로 오른쪽 왼쪽을 설명하여 원칙을 정하여 두는 것이 좋다. 3번 실물, 그립판, 문자판 등을 이용한다. 4번 명확하고 간단하게 단계적으로 제시한다. 5번 시간, 장소, 사람, 날짜, 달력, 시계 등을 자주 인식시킨다. 정답은 2번 환자를 중심으로 오른쪽, 왼쪽을 설명하여 원칙을 정하여 두는 것이 좋다입니다. 자, 그러면 그 밖에 대화 방법별 대상자 알아볼까요? 1번에서 어깨를 두드리거나 눈짓으로 신호를 주면서 이야기하는 것은 청각장애 환자의 방법이고 3번 실물, 그림판, 문자판 등을 이용하는 것은 언어장애 환자에게 사용해야 합니다. 4번 명확하고 간단하게 단계적으로 제시하는 것은 주의력 장애 환자 대화법이고 5번 시간, 장소, 사람, 날짜, 달력, 시계 등을 자주 인식시켜주는 것은 진압력 장애 환자의 대화 방법입니다. 문제. 환자가 어떤 생각이나 의견을 더 깊이 생각하도록 하는 치료적 의사소통의 종류로 옳은 것은 1번 침묵, 2번 반영, 3번 촉진, 4번 탐색, 5번 확인. 정답은 4번 탐색입니다. 자, 그럼 그 밖에 치료적 의사소통 종류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1번 침묵은 생각을 정리하고 결정하며 말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주면서 기다리는 것이고 2번 반영은 환자가 이야기를 다시 말해줌으로써 말한 사건에 동반하는 감정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3번 촉진은 환자가 하는 말의 흐름을 최소한으로 방해하면서 환자의 특별한 생각이 지속되는 것을 격려하고 강화하기 위해 몸동작 또는 언어적 단서를 사용하고 한 주제의 내용을 이야기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5번 확인은 사건의 때나 순서를 명확히 알기 위하여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와 다른 일까지 일으키게 한 정도나 어려움, 인과관계를 알기 위함입니다. 문제. 투약 시 일반적인 주의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약은 반드시 의사의 처방에 의하여 사용한다. 2번 한 병에서 다른 병으로 약을 옮기지 않도록 한다. 3번 약제를 희석시킬 경우 약의 용해 속도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미지근한 물에 타서 주도록 한다. 4번 수술 후에는 수술 전에 주던 약 말고 새로운 처방을 받아 투약한다. 5번 마약과 향정신성 의약품은 보관 시 캐비닛에 넣고 잠근다. 정답은 5번 마약과 향정신성 의약품은 보관 시 캐비닛에 넣고 잠근다입니다. 옳은 방법은 반드시 약장에 넣고 이중 잠금 장치를 해야 합니다. 문제. 투베르클린 반응이나 알레르기 반응 등 질병의 진단 또는 항생제 등 약물 과민 반응 검사를 하기 위한 투약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근육주사, 2번 피내주사, 3번 피하주사, 4번 정맥주사, 5번 경구투약. 정답은 2번 피내 주사입니다. 자, 그럼 그 밖에 투약 방법별 목적 알아볼까요? 1번 근육주사는 피하 주사보다 혈관 분포가 더 많아 약의 빠른 흡수 효과를 얻기 위함입니다. 3번 피하 주사는 예방주사, 인슐린, 헤파린 주사 등에 사용하기 위함입니다.
4번 정맥 주사는 약물, 영양물질 등을 주입할 수 있고 약의 빠른 효과를 얻기 위함입니다. 5번 경구투약은 가장 편리하고 경제적이며 피부를 손상시키지 않는 투약 방법입니다. 문제. 임종을 앞둔 환자의 간호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임종을 앞둔 환자는 독방을 주어 혼자 있게 한다. 2번 시력이 약해지므로 방은 밝게 해준다. 3번 청각은 늦게까지 남아있으므로 함부로 이야기하지 않는다. 4번 실내 온도는 21에서 23도씨 정도로 유지시킨다. 5번 욕창의 예방을 위해 체위를 변경시키고 머리를 약간 높여준다. 정답은요. 1번 임종을 앞둔 환자는 독방을 주어 혼자 있게 한다입니다. 올바른 답은 독방을 주어 개인성을 유지하되 혼자 있게 하지 않아야 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꾹 알람 설정 눌러주시면 새로운 강의 동영상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